조만간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정말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 해군 전력의 14%가 카리브해에 집결 중입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은 미친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읊조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 죽여버리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전운이 고조되는 베네수엘라 상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와 관련해서 뉴스가 좀 몇 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명확한 전쟁 징후였습니다. 미 전쟁부는 최신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과 그 전단을 베네수엘라 인근으로 배치했습니다. 이건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행동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평가되곤 하는데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그 지역 인근으로 배치하곤 합니다. 항공모함 전단 하나만으로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니까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약물 소탕 작전의 일환이라고 밝혔지만요, 베네수엘라의 군사력보다 강력한 항공모함 전단이 중남미 해역으로 향한다는 것은 향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사전 조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이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은 크로아티아에 있습니다. 그런데 카리브해까지는 8,000km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요, 크로아티아를 이동하는데 최대 일주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미국은 각종 전략 자산을 계속해서 카리브해 인근으로 옮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최근인 10월 23일에는 미군의 B-1 폭격기가 베네수엘라 해안에서 약 80km 인근까지 비행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끌어올렸죠. 그리고 그전에는 B-52 폭격기 세대를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 상공으로 비행시켰습니다. 마치 사전 예행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종 폭격기를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당장 폭스뉴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미 해군 전력의 14%가 카리브해에 집결 중인 상태인데요, 이 막강한 전력을 단순 압박용으로 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와 만나 베네수엘라에서 곧 지상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며 베네수엘라 관련 약물 카르텔에 대한 작전 계획을 의회에 알릴 예정이지만 선전포고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공세 수위를 더 높였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수위를 점차 높이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내의 약물 제조시설과 약물 밀매 경로를 직접 겨냥하여 공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주요 약물 생산국은 아닙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마두로 정권과 약물 밀매의 연관성을 강조해오곤 했는데요, 미군은 지난 한 달 동안 카리브해에서 약물 밀매 선박을 대상으로 한 공습을 통해 열척을 파괴했고요, 43명을 사살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미국 내부에서는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공격했냐며 갑론을박이 끊이질 않고 있긴 합니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미국 내로 약물이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공격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죠. 이제는 베네수엘라 영토까지 직접 공격할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는 베네수엘라에 대한 국내 공습이 트럼프 대통령의 마두로 정권을 약화하기 위한 전략의 목적으로 보고 있다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더 나아가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공습을 통해 제거하는 일종의 참수 전략을 미국이 수행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부는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3년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다가 그 이후에 자진으로 대통령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미국에 전달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베네수엘라가 보란듯이 백악관에서 현지 취재진에게 약물 밀반이 파는 사람들을 그냥 죽여버릴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는 평화를 원한다며 제발 이 미친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영어로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낸 것이었죠. 그리고 국영방송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전쟁하려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카리브해에 배치될 예정이거나 배치된 미군의 장비나 병력은요, 확인된 바로는 전투기는 최대 16대에서 최소 60대 이상까지 증강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토마호크 미사일도 최대 140개에서 최소 236기까지 늘어났습니다. 미군 병력은 4,500명이 일주일 사이에 더 충원되었고요, 이 정도 수치는 근 30년 중 최대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약물 카르텔 소탕만 원한다면 항공모함이나 폭격기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벌레 잡으려고 화염방사기를 쓰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좌파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는 일기 시절 때도 이와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마두로 대통령 축출을 위해서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지지하면서 베네수엘라의 정치 위기를 유도한 적이 있기도 했고요, 실제로 쿠데타 시도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건 실패로 돌아갔는데요, 다시 베네수엘라의 정권을 엎어버리기 위해서 지금 미국이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콜롬비아와도 절연 수순을 밟고 있는데요, 콜롬비아는 오랫동안 친미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좌파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은 유엔에서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뉴욕에서 발생한 시위에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이 참석하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또 미국이 약물 운반선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에 대해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관계는 파탄이 나버렸고요, 미국은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들을 경제 제재하기 시작하면서 콜롬비아와 미국 간의 갈등도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을 불법 약물 수장이라고 표현하면서 콜롬비아 정부의 약물 차단 의지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곤 했습니다. 이후 주미 콜롬비아 대사를 귀국시키기도 했고 점차 미국과 콜롬비아 간의 갈등은 커지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이 남미의 자익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역에 대해 지상 공격을 감행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근 30년 동안 최대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고
올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현재 투입된 병력이 약 14,500명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격적인 지상작전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베네수엘라의 지형은 밀림과 산악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도시 밀집 지역도 많기 때문에 꽤 많은 병력으로 작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군은 규모는 작지만 수도 방어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으며 민병대와 친정부 세력의 존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미군이 섣불리 지상전을 벌인다면 예상치 못한 장기전에 빠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미국으로서는 정권의 핵심 지휘시설과 군사 거점을 정밀 공습으로 제압한 뒤 내부 반정부 세력을 활용해 정권 교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훨씬 효율적일 겁니다. 이미 미군의 전략 자산 배치는 이런 공중 중심 작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실제 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상 점령보다는 제한적인 타격과 정치적 압박을 병행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습 명령을 내린다면 작전은 굉장히 빠르고 정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먼저 위성 정찰과 무인 정찰기를 이용해 베네수엘라 전역의 방공망과 지휘 통제 센터 그리고 미사일 기지 위치를 완벽히 파악한 뒤 토마호크 수상 미사일과 스텔스 폭격기를 동원해 정밀 타격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수도 카라카스를 중심으로 한 방공망과 군사 통신망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베네수엘라군은 외부와의 연락이 끊기게 되고 혼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죠. 또 전자전부대가 전파를 차단하고 GPS 유도탄의 정확도를 높이면서 사실상 베네수엘라군은 초반부터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마두로 정권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대통령궁, 국방부 청사, 군사정보국 건물이 주요 타격 대상이 됩니다. 이 공습의 목표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정권의 지휘 체계를 초기 완전히 붕괴시키는 데 있습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사실상 참수작전을 수행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만약 마두로 대통령이 은신하거나 해외로 도피를 시도한다면 미 해병대나 델타포스 같은 특수부대가 지상에 투입되어 체포 혹은 제거 작전에 나설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후 미군은 북부 해안을 중심으로 한시적인 점령 작전을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병대가 주요 항구와 공항을 확보하고 이를 거점으로 현재 반정부 세력과 협력해 내부 붕괴를 유도하는 방식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내 반정부 인사들과 비밀리에 접촉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연합작전을 통해 정권 붕괴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일단 이러한 전쟁을 하려면 의회와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문제는 지금 미국은 여야 간 갈등이 큰 상태이고요. 셧다운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 미국의 전쟁 수행이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복잡한 산악 지형과 울창한 밀림지대가 많고 지역마다 민병대 세력이 강하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설령 수도가 무너진다 해도 지방군과 민병대가 게릴라전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쟁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미군이 예상치 못한 제2의 아프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지상군이 밀림 속에서 민병대의 공격에 노출되면 전투는 길어지고 사상자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이 기술적으로 우세하더라도 현재 지형과 민심은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작전은 철저히 공습 중심으로 진행되겠지만 이후 상황이 장기전에 접어든다면 미국 내부에서도 전쟁 피로감이 급속도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이 모든 변수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금이라도 삐끗해버리면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오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현재 미국은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항공모함 전단도 인근에 배치될 예정이죠. 여러분들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